네, 지수가 각각 2000선과 550선 더 갈 수 있을까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폭의 조정으로 그쳐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시장 참여자들 거의 관망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바로 따르면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약 2조 5천억 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 어떻게 봐야 하는지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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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거래소 시장 조정이 나올 만한 시점에서 좀 쉬어간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2조 5,700억입니다. 지난 2월 19일 날 2조 8,100억, 6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찍었는데 그걸 오늘 또 갱신을 했습니다. 전 매매 주체들이 일단은 철저하게 좀 관망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 중심으로 1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12거래일 만에 기관에서 매도 전환한 게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냉각시키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역시 이제 지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모멘텀이 좀 약한, 수급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기반이 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좀 약보합세를 이어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지난주에 좀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일부 라면 관련주들 강세 보였었는데 그중에서 음식료주들도 오늘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대상이 마이너스 3.9%, 빙그레가 2.6%, 오리온이 2.5%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이어간 가운데 유통 관련주들도 최근에 소비심리지수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유통과 의류주들 좀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신세계 모두 1%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HN이 오늘 좀 유독 많이 올라왔는데요. 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최근에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 효과로 인해서 이제 기대감을 받으면서 6.1%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조선주 중에서 STX 조선해양이 마이너스 6% 정도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TX 펜오션 공개 매각 무산 이후로 이제 실망감 표출되면서 STX 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흐름들이 안 좋아졌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은 대형주들 중에서 뚜렷하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없는 가운데 그동안에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는 일부 수출주들 중심으로 이제 좀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IT 자동차도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세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에서 IT랑 자동차 중심으로 집중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올려놨었는데 기관에서 조금씩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수출주들에게는 살짝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었던 오늘 월요일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고요. 코스닥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양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약보합권 그래도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인 관망 심리는 장중에 내내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과의 어떤 등락률의 차이가 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 자체가 2조 원 미만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상승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좀 산뜻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매수세만 시장에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경우에는 장중 계속적으로 매도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 보이면서 결국에는 약세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굳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좀 좋았었던 업종군을 꼽으라면 디지털 컨텐츠와 같은 게임주들을 꼽아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 액토즈 소프트가 되겠습니다. 10.7%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밀려났어라는 게임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성공 가두를 달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성공해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서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게 대만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대만에서도 굉장히 호조 흐름을 보이면서 향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오늘 게임주들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이 밖에 뷰웍스나 휴비치와 같은 의료 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었었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도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금일장, 오락문화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파라다이스가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7% 이상, 거의 8% 가까운 하락으로서 마무리를 좀 지어줬습니다. 앞서서도 전달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카지노하고 스포츠 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 대상으로의 지금 검토 소식이 좀 들려온 상황이었었죠. 물론 이전에도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고 현실적으로 된다라고 해도 입법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한 가지 찝찝한 부분은 장중에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투신과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계속 집중화되는 모습이었었고 지지에 대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급상 그리고 움직임을 조금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더욱더 우려스럽게 보셨습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거래소 시장,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것이 큰 이슈였는데 장 막판 들어서 그래도 순매도 물량을 줄이면서 결국에는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아주 소폭 49억 원대의 순매수라서 그다지 의미로서 달라지는 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수급 동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장 막판에 동시효과 에서 소폭이지만 순매수 전환하면서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는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연기금에서 소폭이지만 이제 매도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기관 주체는 연기금이랑 투신 쪽인데 투신에서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주식형 펀드 자금이 일단은 하루는 또 순유입이 되었지만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꾸준히 이제 유출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가 시장에 주된 포인트였는데 연기금 수급도 조금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들보다 결국에 이제 기관이 매도할 때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받아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 규모 자체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을 좀 정체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일단은 가장 많이 기관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일단 삼성전자 지난 한 주간에 4,500억 정도 샀는데요. 오늘도 530억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제일모직과 SK하이닉스 금액은 적지만 일단은 IT 업종이 매수 상위에 잡히는 모습이었고요. 한일이화와 현대차까지 이제 자동차 업종 소량이지만 매수 상위에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매도 상위 보시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었는데요. 꾸준히 기관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국면이 IT 대표주들 가운데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외국인 매수 상위는 금액이 다 매수 1위 종목이 LG디스플레이인데 65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수급 규모만 가지고 시장 종목들이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소액이라도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IT랑 외국인이 샀든 기관이 샀든 일단은 연속적으로 매수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은 IT나 자동차 엘로칩 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수급적인 특징에서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거래대금이 오늘 일단 또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대형주들이 적어도 탄력 있게 순환매가 돌려면은 거래대금 5조에서 6조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게 순환매가 돌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여력은 그럴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철저하게 특히 기관들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만 좀 타겟해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림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일부 종목들 어떤 것들이 될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14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60억 원. 코스닥 시장 치고는 꽤 크다고 할 수 있는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순매도 또 1위 종목으로 앞서서 말씀해 주신 파라다이스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종목들을 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까?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먼저 살펴보고 종목별 움직임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월부터 3월 초
초에서 중순까지만 해도 꾸준하게 코스닥 시장에 매수를 좀 보인 상황이었습니다만 3월 중순 들어서면서부터는 약간 좀 징검다리식의 매수와 매도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은 14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고요. 그나마 또 꾸준하게 매수를 좀 유입시켰었던 연기금의 경우에도 금일장에서는 물론 순매수로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만 66억 원 정도로서 지난주 대비해서는 확실히 매수 규모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을 상대적으로 이끌었었던 주체들이 매수가 약화되거나 아니면은 매도로 일정 부분 좀 전환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를 좀 부추기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 주체별로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금일 시장에서 루멘스와 CTC바이오 그리고 CJ E&M 쪽에 매수 대응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금액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산 종목이라고 해야 뭐 한 14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의미가 좀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기관들은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코롱생명과학과 시젠, 게임빌, 세코닉스, 아이센스 등과 같은 종목들에 일단 좀 매수 대응해주는 상황이었었는데 대부분 어떤 의료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조금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비추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빌이나 액토즈 소프트처럼 게임과 관련된 종목군들 쪽에도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순매도 종목입니다. 앞서서도 짚어드렸다시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타픽은요. 양매도 타픽입니다. 바로 파라다이스가 제시됐는데요.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쪽에서만 무려 8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들 쪽에서는 140억 원 정도의 매도가 집중된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랫꼬리, 그러니까 장중의 지지에 대한 힘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또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랫꼬리를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막 거래가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이슈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을 떠나서 뉴스를 빌미로 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에 가담하는 쪽에 지금 투자 주체들도 아주 눈에 띄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다.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서는 급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차바이오엔이나 CJ E&M 등과 같은 종목도 외국인 혹은 또 기관들의 매도가 실린 종목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양대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에 대해서 마감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에는 그 월말과 분기말을 맞은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출회되고 또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전환된 영향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었습니다만 금일에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 3.7원 상승한 1114.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1110원 선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난 이후에 완만한 상승 압력을 나타냈는데요.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의 어떤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데다가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디폴트 우려 자체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이탈리아 연정 구성 실패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전국 불안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그 미국의 미결주택 매매 지수라든가 신규주택 매매 등은 전월 대비 좀 조정받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만 개인 소비 지출이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달러화가 동반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 점도 좀 환율 하락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상으로 그 2월 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출회 여부가 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는 좀 달러 매도를 촉발할 만한 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110원 선을 상회하는 흐름을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본격적인 배당 시즌에 진입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도와 더불어서 그 외국인의 역성금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어느 정도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좀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금주에 좀 살펴볼 것이 일단 일본과 유로존 쪽에서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미국 고용 지표와 같은 어떤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이벤트 등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과정 속에 좀 방향성 탐색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입니다. 네, 1110원대에서 방향성 탐색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규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양대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 시간인데요. 앞서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한 매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의 한정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혹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기관에서 일단 지수를 방어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기관에서는 바로 매도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이 매도로 돌 때 일단은 그 좀 하방 그 압력이 상당히 좀 단기간에 심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수 자체가 일단 박스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기관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일단은 그 기대 수익률 자체를 많이 낮춰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에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지분 바닥 탈피하는 종목들이 뭐 삼성테크인이나 삼성물산, H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이제 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겠고요. 외국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쪽은 역시 이제 소비 쪽인데 호텔신라나 LG패션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 관련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수익률이 강하게 나오는 업종군은 중형주군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기관에서 집중 매수를 했었던 종목들 중에 보시면은 뭐 코롱이나 한진, 하림홀딩스, 성창기업지주 지난주, 지지난주 동안에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산 가치 있고 어느 정도 보유 지분 가치 비해서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중심으로 기관에서 단기 타겟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대형주들 그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낮춰야 되는 시장이 맞는 것 같고요. 중형주군에서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시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 앞서서 신규 투자의 타이밍은 좀 늦춰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말을 또 반대로 보자면은 지금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계기로 삼아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신규 매수와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좀 특징적이었었던 그 카지노주에 한해서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이번 한 주 좀 관망 심리가 대두될 가능성은 유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에는 각국의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관련돼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경제 발표 일정을 앞둔 상황인데요. 이런 관망 심리 자체가 비단 코스피 시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아직 뚜렷하게 시장을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약화된 상황에서의 이런 이벤트 주간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오늘 역시 거래대금을 통해서 관망 심리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조금은 더 기존의 상방을 뚫어낸 움직임에서 잘 지켜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지노와 관련돼서는 물론 파라다이스는 이제 코스피로의 이전 소식까지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조절로서도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것이든 간에 특히 중소형주에서 매수가 약한 상황에서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 거래 실리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가 매수에 일단 당장 나서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역시 좀 기관들 쪽에서의 수익률 플레이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사실 단기적인 상승 탄력도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종목들로 한번 좀 솔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파라다이스 개인들은 또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가 매수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대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